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32회 시험일이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에서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각 법령별로 출제 비중이 높았던 부분만 선별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유익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개정사항들도 반영을 하고 새롭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작년의 내용에서 일부를 업데이트해서 재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마지막 정리 차원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각자 공부하신 내용을 사이사이에 추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본격적으로 법률 살펴보기 전에 이 국토계획법 상에서의 시도지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법상에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5개의 지자체장이 되겠고요. 일반 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이지만 일반 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법령인 도시개발법에서의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서 도시개발법상에서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상에서 시도지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제31회 시험에서도 4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광역계획권을 살펴보면 법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입니다. 자, 권이죠. 어떤 구역을 뜻합니다. 이랑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광역이니까 둘 이상이 되겠죠. 둘 이상의 이러한 지자체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해당 지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관할 구역 단위가 되겠습니다. 관할 구역 단위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으로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의 이 구역의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도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이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장관이 지정을 하고, 광역계획권이 한 도, 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도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이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도지사, 그리고 다른 장들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세요 또는 지정된 내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의 지정 절차는 먼저 이 계획을 만든 다음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정이 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죠. 다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앞서 살펴봤던 이 광역계획권 안에 담는 내용이 되겠어요. 법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이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랑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역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했지만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는 그 안에 계획은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을 했지만, 자, 그 안에 계획을 채워 넣는 거는 거의 모든 장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자, 기본 원칙은 자, 공동 수립이에요. 광역계획권 자체가 둘 이상의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공동 수립인데, 자, 2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자, 둘 이상의 시도가 넘어가는 경우죠. 이럴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지만, 자, 3호와 4호를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자, 구역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자, 해당 시장 또는 군수, 자, 1호의 내용이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4호,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필요한 경우나 구역을 지정해놓고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이 원칙이지만 3년 지날 때까지 또는 이 국가계획 부분이 있으면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한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랑과 살짝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언제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2랑 3호에 나오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안 할 경우, 어느 지역에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승인 신청이 안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자,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11조 3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에서 11조 3항인 경우 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럴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도지사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그리고 자, 5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단서 조항이 없죠. 자, 그러면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심의를 거치면 바로 그 계획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법 제26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한, 자, 이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제안을 한다는 뜻이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살펴보죠. 1항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주민이 바로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입안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느냐?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도 지구 중에서 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죠. 자,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호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이 돼서 이번 7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개정 사항은 그 해당 연도의 시험에는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 법 조항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추가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기가 좋죠. 하나, 둘, 셋, 넷. 오지선다에서는 4개를 써놓고 하나를 틀렸다고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2항 제1항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 주민들한테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그 제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항 제1항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자는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된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넘어가면 이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어차피 공공의 땅이니까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요. 자, 이 동의율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죠. 법 제26조 제1항 1호. 자, 1호 즉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그리고 2호와 3호인 지구 단위 계획과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들어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 사항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법 제29조이고요. 자, 1항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에는 일반 시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일반 시장이 되겠죠. 일반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일반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모든 사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 조항들이 많이 나오죠.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구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요 세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제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권자의 구분을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법 제31조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이 계획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그 도면 지도 중에서 이 지형이 그려져 있는 도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그 위에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형도면이 보통 우리가 그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시스템 상에 반영이 되는, 즉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공표한 날이 되니까요. 2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미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행위 제한들이 걸리게 되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다만 시가와 조정 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 없고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절차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국토기획법에서 나오는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살펴보지 않았지만 절차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광역계획권입니다. 구역이에요. 자, 구역의 지정권자는 아까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절차는 관계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 도지사인 경우에는 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결정이 심의 끝나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광역계획권,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계획은 수리권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원칙이지만 각각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수리권자 외워두시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기초조사가 있고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할 때 주민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계간 협의 30일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으니까 중앙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고시열람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 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절차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조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가 기초조사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공청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이 두 개 다른 점, 그리고 지방의회, 이것도 새롭게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내용이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관계기관 협의도 똑같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장관이 없죠. 그래서 지방만 있습니다. 지방만 있고요. 고시열람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시작이 마찬가지로 되고, 기초조사 내용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달리 이 환경성 검토가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 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 하면서 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따로 갖고 있고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도지역 지구구역, 광역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죠. 여기 중앙이 있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이 있었죠.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었죠. 중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거는 다 지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위원회와 이 도시기억위원회를 공동으로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데,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생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개정이 된 사항 중에서 이 주민의견,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이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 중에서 반영할 것들은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반영을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알리지 않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반영합니다라고 하는 절차를 다시 거친대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피드백 절차가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뼈뼈 5년이 나왔죠. 자, 이 5년 중요한 숫자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수립을 하면 그게 오래된 계획이 아니고, 자, 5년마다 적정이 수립됐는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내용이 되겠고, 5년이 또 있어요. 바로 이 토지 정성 평가와 이 재취약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 토지 정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 5년 이내의 것이 있었다면 새로 하지 않아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토지 정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자, 다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5년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31조 용도 지구의 지정. 자,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자, 이 뜻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죠. 다음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 구수는 아니에요. 자,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세분할 수 있답니다. 경관은 3가지, 방제는 2가지, 보호지구는 3가지, 취락지구 2가지,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법 제37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연안 침식, 해안가겠죠.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대해서는, 자, 이 용도 지구 중에서 방제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이 방제 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 재해를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자, 이 복합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복합이 뭐죠? 여러 가지 섞는 거죠. 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이 3가지 용도 지역 안에는 복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법 제41조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자, 공유수면,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 매립 목적이 그 매립하는 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자, 이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이 매립한 이후에 이 매립된 토지, 이제 바다가 토지가 되었죠.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이 바로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별도의 절차가 없이
이 해당 매립된 땅이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이 됐으면 그 준공의 인가를 받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봅니다. 별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절차 없이 준공 인가일부터 바로 용도지역,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고, 법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1호부터 5 보면 항만법, 어촌어항법,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다른 법령이죠. 다른 법령에서 항만구역, 어항구역, 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뭐 이러한 요건들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의제라고 하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연접한 공유수면. 자, 항만구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어항구역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농공단지를 빼고 국가, 일반, 도시첨단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렇게 5가지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중보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바뀌는 거고, 또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전체가 아니고 산림이 있는데 그 산림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자, 보존해야 되는 보존산지로 지정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보존해야 되는 산지입니다라고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먼저 1부 살펴봤고요. 앞으로 2부, 3부 통해서 국토계획법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전까지는 영상에 사용된 자료 같은 경우에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메일 보내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제대로 공부하기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는 부동산 공법 제대로 공부하기를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해당 카페 가입만 하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국토계획법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